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인데요. 이 책은 마가렛 미첼이 발표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책입니다. 자, 이 내용은 남부 전쟁, 남북 전쟁에 의해서 남부 문화가 어떻게 사라지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마지막 그가 떠날 때 그녀가 얘기했던 "내일은 내일 해가 뜬다." 이런 내용. 그리고 그녀가 타라에 돌아와서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맹세한 내용. "다시는 배고프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라고 하네요. 마거릿 미첼은 20 세기가 시작될 때 태어났어요, 아틀란타에서.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남북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어릴 때 듣고 자랐죠. 그녀는 어머니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스미스 의대에 진학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사귄 남친이 1차 대전에 나가서 전사를 하고, 어머니는 스페인 독감으로 돌아가셔 가지고 결국은 그냥 중퇴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요. 그러다가 다리를 다친 바람에 그만두고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책입니다. 10 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26 년에 시작을 해서 20 대에 시작을 했죠. 30 대가 돼서 결국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주 센세이셔널 반응을 일으켜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도 아카데미상을 10 개나 수상을 했죠. 비비안 리가 주연을 했었나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풀리처상도 수상을 하고 중퇴했던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50이 채 되기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하고 길을 건너다가 어 급 아주 속도 위반을 하면서 달려온 차에 치여서 죽게 되지요. 어쨌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인상 깊었던 건 타라였어요. 타라는 테라인데요. 그게 땅이란 뜻이죠. 모든 부의 근원은 땅이었어요. 지금도 일부는 땅에서 기원하고 있죠. 물론 땅의 그 위상이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땅에서 뭐 식량도 하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목화를 내서 돈도 벌고 목축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시간과 장소는 남북 전쟁이 시작하기 전부터 어 끝난 후, 그래서 Gone with Wind가 되죠. 남부의 문화가 인제 사라져 버린 그 아틀란타. 뭐 쪼끔 더 줄인다면 타라 농장이 되겠죠. 타라 농장은 항상 그 고향과 같은 것이고, 아틀란타 시에는 어 가끔씩 가죠. 전쟁 전에도 가고 그런 형태였는데, 주요 인물은 스칼렛이 어 주인공인데, 그와 상응하는 남자가 버틀러였고, 그리고 스칼렛이 좋아했던, 거의 평생에 걸쳐서 좋아했던 남자가 애슐리였는데, 애슐리가 선택한 것이 그와 비슷한 멜라니였죠. 스칼렛은 나중에 버틀러 2번이나 과부가 된 다음에 버틀러한테 청혼을 받아서 결혼을 하는데, 사실은 둘이 어울리는 쌍이었죠. 원래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거거든요. 둘은 미래지향적이기도 했고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그거에 비해서 스칼렛이 좋아했던 애슐리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과거지향적인. 그래서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어찌 보면 어 과대평가돼 있다는 게 나타났던 그런 남자였죠.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거 3 가지만 꼽는다면 남북 전쟁이죠. 그거는 시작하기 전부터
결론이 나온 전쟁이었어요. 대포를 만들 수 있는 북부하고 목 하나 재배해서 팔아서 돈을 버는 남부하고는 싸움이 뭐 빤하죠. 남부는 무기, 대포나 뭐 총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쟁 난 다음에는 북부에서 가져올 수도 없고 해외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병창성이 엄청나게 길어지게 되죠. 그리고 선박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 북부군의 선박이 남부의 해안을 봉쇄해 버리면 사실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바로 버틀러가 남부의 신사들이 "전쟁을 하자." 그랬을 때 모두 찬성을 했지만 버틀러가 현실적으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유리하지 않은 전쟁은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묵살되죠. 그리고 스칼렛이 어 애슐리가 멜라니와 결혼한 거에 반발해서 자기한테 청혼한 첫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가 참 우습게도 아이만 만들고 2주 만에 참전을 해서 전사도 아니고 병사로 죽죠. 그래서 처음 과부가 되고 두 번째는 그 남부에서 진 다음에는 당연히 북부군에서 그 필요한 전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특별세를 부과를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특별세 비슷한 걸 부과를 하죠. 종부세라고. 종부세하고 부동산 거래세가 아마 엄청나게 많이 거칠 겁니다. 어쨌든 남부군의 채권은 휴지 조각이 돼서 돈은 없는 상태에서 300 불. 그 300 불이라는 게 지금하고 물가도 다르고 돈이 없을 때 300 불은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아마 지금 300만 불 이상의 그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 버틀러한테 좋아하진 않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몸이라도 팔려고 했지만 안 사죠. 당신은 300 불의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또 동생의 하고 결혼하기로 약혼이 돼 있던 남자를 채서 결혼을 하지만 그 남자도 또 스칼렛이 흑인한테 성희롱을 당하니까 KKK에 가입해 가지고 응징을 하러 갔다가 죽게 됐죠. 북부군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하도 테러가 심하니까. 결국은 두 번이나 과부가 된 스칼렛에게 버틀러가 청혼을 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결국은 스칼렛은 항상 고향과 같은 테라 농장에 돌아오게 되죠. 이혼을 하고 이혼이 아니죠. 과부가 되고 도시에 아틀란타로 가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해 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300 불이라는 게 큰 돈이었으니까 어 창업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타라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기본 근간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식물이 땅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식물이 있어야 모든 다른 동물이나 인간이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녹말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식물이 기본이 되는 거죠. 그것과 실제로 뭐 우리는 세금을 그런 식물로 내진 않죠. 받진 않죠. 결국은 상업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상업과 농업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저로서는 뭐 농업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컨테이너로 채소 그러니까 상추나 뭐 고추 이런 걸 심어 본 적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작고요. 그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이상과 능력이죠. 이상이 중요하지만 능력 없는 이상은 헛된 망상에 불과해요. 그거를 우리는 애슐리의 영화가 시작할 때 애슐리 이상과 끝날 때 그의 이상을 비교해 봄으로써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제가 리뷰를 거의 끝나가거든요. 1 차로 선정했던 책 인제 2 권이 더 남았습니다. 종교를 인제 2 권만 더 하면 되는데 종 금강경 아마 불교 쪽이 될 거예요. 물론 성경이나 꾸란 같은 것도 많이 봤긴 했는데 종교로 분류된 거는 그게 2 개가 아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어 종교 2 권을 하고 1 차는 끝나고요. 물론 2 차로 준비한 게 한 10권 정도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 중에 가장 많은 게 역시 강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 처음 시작했던 게 공포 여행교단부터 해서 여러 번 "강한 것이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버틀러와 애슐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애슐리는 이상적이긴 했지만 강하진 않았죠. 버틀러는 비겁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강했기 때문이죠. 이 사진은 비비안 리가 그 300 불 특별 부가세 300 불을 얻기 위해서 '몸이라도 팔아 볼까.' 해서 갔던 그겁니다. 옷이 특이하죠. 옷도 없었어요. 그 전쟁 중에 어디서 옷을 샀겠어요. 돈도 없었겠지만. 옷감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 커튼을 뜯어 가지고 만든 옷입니다. 대단하죠? 멋있잖아요 그래도. 물론 뭐 버틀러한테 거부를 당하긴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항상 겪습니다. 세상은 항상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에 저항하는 방법이 있고 순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항을 하면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돌아서게 되죠. 애슐리가 그런 상태가 됐고 순응을 해야 됩니다. 이 변화의 포인트는 뭔지 그 포인트를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버틀러가 보여주죠. 땅과 농업은 소득의 근원이 근원이긴 하지만 그 근원을 항상 지켜야 돼요. 땅이 예전엔 농업 그러니까 쌀, 소작을 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의 근원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도시의 인구가 집중하고 공업화가 되면서 그리고 4차 산업이 되면서 다시 또 도시의 인구가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어 도시는 도시의 그 차별화에 대해서 읽는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미국에도 그 주요 도시 뉴욕 같은 데 보면은 똑같은 아파트를 우리나라식으로 아파트죠. 거기는 콘도고 다른 평균적인 거의 한 30배 정도가 높다고 하네요. 한국은 그런 거에 비하면은 아직 그만큼 차이가 안 나는데 서울도 탑 10 안에 들거든요. 조만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땅을 농업의 근원으로서가 아니고 지금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리면 그 주택이 그 소득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엔 지주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건물주가 중요해지죠. 그래서 소득의 근원이 될 수 있는데 뭐 현 정부에서는 뭐 이걸 완전히 막으니까 결국 아마도 어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이 황폐화될 겁니다. 그걸 막으면은 투자가 유인이 안 되고 투자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있는 사람은 뭐 자기가 져서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낡은 아파트에서 그냥 살거나 고쳐 주지도 않겠죠. 그 인상을 인정을 안 하는데 누가 고쳐 주겠어요. 아니면 뭐 예전처럼 다리 밑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뭐 그전에 정책이 바뀐다면 또 바뀌겠지만 그건 두고 보면 알겠죠. 하지만 뭐 대안도 있어요. 꼭 이게 그 건물주라는 게 꼭 주택만 있는 게 아니니까 상가도 있고 뭐 오피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소득의 근원은 그 비비안 리가 스칼렛이죠. 스칼렛이 돌아가면서 얘기했지만 "나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겠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소득의 근원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게 농토가 됐든 농부로서 아니면 건물주가 됐든 뭐 은퇴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일을 못 할 텐데. 일하고 싶어도 못 하고 어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65 세가 넘으면은 17,000 불까지는 세후로
연금을 줍니다. 연금을 냈든 안 냈든 무조건 줘요. 10년 이상만 살았으면.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받으신 게 20 몇만 원인데 그거 해 봐야 1 년에 30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럼 뭐 죽으란 얘기인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아직도 뭐 뭐죠? 배당주를 받 사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 대신 상가나 아니면 뭐 사무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주택에 비해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가장 무난한 거는 배당주를 사시면 돼요. SKT나 아니면 가스회사 같은 것들. 결코 소득이 줄기 좀 어려운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배당만큼 받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4%라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필요한 게 4천만 원이라 그러면 한 10억 정도 있으면 4천만 원이 되나요? 좀 많긴 하네요. 어쨌든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현재로서는. 앞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응 방법이 바뀔 텐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테라에서도 테라 농장에서도 아버지가 남부 채권에 몰빵했다가 휴지가 돼서 고생을 하죠. 특별자산세 300% 불을 얻기 위해서 그 오죽하면 몸까지 팔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은 뭐 동생 약혼자를 가로채 가지고 그의 돈을 이용해서 농장은 지켜내죠. 대신 그녀가 또 상업에 종사를 해서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다시 또 과부가 되기도 하죠. 저나 이복인데 그래서 버틀러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를 항상 하셔야 돼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뭔지 그거하고 다음 1 등이 뭐가 될 건지 최소한 2개 이상으로 포트폴리오는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실력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이상도 좋지만 그 이전에 그 이상 이상의 실력을 가지셔야 돼요. 애슐리가 포로로 잡혀 가지고 그 전염병과 물자가 부족한 포로 수용소에서 복근 포로 수용소였겠죠. 거기 있으면서도 인디안 작전에 참여하면 풀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그 안에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예요. 버틀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멍청한 친구군. 나 같으면 일단 나와서 풀려난 다음에 도망가겠다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너무 이상적인 사람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상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실력을 더 키우는 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1000 페이지가 넘어서 좀 두껍기는 한데 괜찮았어요. 한번 읽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이었습니다. 오늘로써 소설을 끝내고 내일부터는 종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